제가 일을 끝내고 들어올 때 내일은 좀 춥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침 나오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이제 진짜 겨울이다, 춥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춥더라고요. 열선을 켜도 손이 시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겨울바람은 사이사이로 그렇게 들어가요. 장갑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반장갑을 해서 껴야 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시렵고, 차가운 냉기가, 이 핸들은 따뜻한데 브레이크 레버가 차가워서, 근데 운전할 때 보면 항상 이 브레이크 레버에 손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시티백 같은 경우에는 풋브레이크가 있어서 그래서 배달할 때 좀 편했죠. 예전에는 이제 시티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손이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되니까 편해요. 그래서 한 손이 쉰단 말이죠. 그래서 배달할 때 최적화된 오토바이였었어요. 그게 한 손으로 또 더 들 수 있으니까. 감 되니까 어제도 추워지면서 확실히 이제 걸으면서 배달하시거나 이제 전기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쿠팡 타는 저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좀 저렴해서 그렇지 콜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겨울에는 그래도 콜이 늘긴 늘거든요. 뭐 리오를 끼고 해도 10%를 15%를 올려준다고 해도 예전 금액만큼 그렇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보내면서 사교육을 다 시키면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하지는 않죠. 저희 수입이 그렇고 학원비가 그렇게 만만하게 싸진 않습니다. 다른 물가들에 비해서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물가는 더 많이 올랐어요. 사교육비가 이렇게 생활 지출에 적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수학이라든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은 학원을 다니도 되겠지만, 고학년이 이제 돼서 중학교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까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책 많이 읽고, 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설 같은 거 읽고 정리하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뭐 학교 수업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 아이 엄마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 독서만큼 또 중요한 게 없다, 이런 걸 같이 공감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을 가서 책을 빌려오고, 그 책도 보고 보다 오고 하는데, 이게 책을 한 무더기 빌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뭘 빌려왔나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싶어서 고른 것 같긴 한데 와서 막상 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있는데 그 모든 책을 다 읽기는 좀 어려운지 다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할 때 보면 안 읽고 반납하는 책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그 책을 빌려오는 상황도 있고 한데, 물론 돈을 내진 않아요. 구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빌려오는데 돈을 내진 않으니까 공짜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독서를 하다 보면 이 독서에 국어를 잘하자고 독서를 하는 건데, 읽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효용성이라고 해야 되나? 독서의 효용성? 저도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 나면 이제 그 시간에 책 읽는 시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 책을 내가 읽고 싶어서 딱 가져왔는데 이 답답하게 이게 무거운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읽어봐야 내 책이 아니에요. 글자를 읽은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책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해력으로 봤을 때나 무엇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책인 거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의과 서적을 많이 보고 뭐 사전에 지식을 좀 안다고 해도, 세미나에서 의사들만 있는 곳에 내가 덩그러니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듣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나 모를 때가 많죠. 당연히 그렇게밖에 못 느끼죠. 그들의 전문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멍한 거예요. 그래도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넘기면 이제 갑자기 흐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어떤 생각이든 간에 내가 잠자고 있지 않는 이상 계속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을 찍어 가지고 나와서 조리대기를 하면서 그걸 읽는다고 해도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저만의 주파수가 계속 있는 거예요, 뇌에서.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책을 쓴 저자의 내 생각이
어쨌든 그것도 언어적인 표현으로 문자지만 돼 있는 거라서 그걸 눈으로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난 원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음식이 언제 나오려나 하는 그 생각이 계속 흐르면서 또 그 저자의 책을 사진으로 찍어 와서 보고 있는데 안에서 막 믹스되는 거예요. 짬뽕 되는 거죠,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중이 안 되고 읽어도 뭘 읽었지 하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생각의 틀이 뭐 엄청 넓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생각의 틀이 박혀 있는 거죠. 이 각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케이스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사건들, 만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주변에서의 그 한계에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 넓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나한테 받아들여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분야의 책을 읽으면 그 분야의 이제 생각의 틀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틀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틀을 넓혀가는 거죠. 생각의 틀을. 근데 그게 독서만큼 쉽고 또 효과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책이나 골라서 읽어도 뭐 집중이 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책이나 막 잡아서 읽다 보면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끝까지 읽혀지지가 않아요. 나와 생뚱맞은 책을 읽게 되면 안 읽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지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어떤 걸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알려면 일기예요. 일기를 쓰게 되면 지금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나를 둘러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그 일기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구나.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일기에도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거리가 일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배달 이야기가 만약에 관심이면 배달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를 돌아보고 지금 나와 관련된 책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책을 펼쳤는데 처음에는 좀 안 읽히는 듯 하다가 나의 관심사하고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정신 빠진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읽고 났는데 뭐 한 80페이지 읽고 있고, 또 읽고 났는데 한 2시간 지나가 있고,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독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뚱맞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책을 읽으면 그런 걸 절대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가면서 나의 관심사를 쌓아가고, 그러면서 다른 분야로도 생각이 튀어나가게, 이렇게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독서만 하라고 무작정 책만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와 맞는 책을 읽으면서 책의 효용성을 높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또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갖고 있다고 부동산 책을 읽는데, 내가 너무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만 있는 책을 읽는다. 아무리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여도 또 안 읽혀요. 읽어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점점 이제 독서의 흥미도 잃고 그 관심이 있었던 부동산마저도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문해력도 나한테 맞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게 되면 책의 효용성을 크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책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읽지는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는 일기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제가 살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기 쓰고 나를 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둘러볼 수 있는 게 일기 외에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일기를 쓰게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도 뭐 억지로 아빠가 끌어다 앉혀놓고 일기를 쓰게 하면 그것도 곤욕이고 일기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하니까, 책도 마찬가지 숙제처럼 느껴지면 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죠. 이런 면이 좋고, 툭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일기를 자기가 쓰듯이 툭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뭐 오늘은 어땠어? 뭐 어떤 일은 있었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고, 이제 자기들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래도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톡톡 대화라고 할까요? 그냥 톡톡 던지면서 하는 거죠. 내가 너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알고, 본인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알고 하면서, 이제 도서관에 갔을 때 그걸 바탕으로 또 너 저번에 이런 관심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읽어보는 게 어떠니? 그러면서 한번 책도 권해줘 보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골라서 책을 읽고 그런 습관을 들이면
엄청 좋겠죠.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율적인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쿠팡이 하는 지금 이 짓은 조삼모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리워드를 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조삼모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많이. 일단 조삼모사를 저희가 나쁜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뜯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숭이에 비유되는 거고요. 사육사는 쿠팡이 되는 거겠죠. 원숭이 사육사는 서커스에서 뭘 해도 수입이 나든 안 나든 내가 콩 7쪽은 내가 너한테 주겠다, 원숭이들아. 근데 내가 저녁에 3개 줄 건지 아니면 아침에 3개 줄 건지를 너희들이 정하면 된다. 내가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줬는데 또 아침에 4개 주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침 저녁 주는 개수를 바꿔서 주겠다 해서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 준 거죠. 이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줬더니 괜찮아 해서 그대로 쭉 7개를 줬는데, 무조건 지금 내가 서커스에서 잘하든 못하든 7개는 줄 수 있다, 그거였고, 그리고 또 내가 잘 되면 8개를 줄 수도 있고, 니네들이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뭐 땡겨서라도 8개를 줄 테니까 이 서커스를 떠나지 말고 잘 쇼를 잘 하자 우리 하면서 콩을 주는 형을 잘 만난 거예요, 그 원숭이들은. 근데 우리는 콩 주는 형을 잘못 만났어요. 저 수입이 늘든 안 늘든 간에 뭐 기본 요금을 일단 맞춰서 줄게, 이것도 아니고, 배달을 열심히 잘 해주면 얘네들 콩 7개 갖고도 일 잘하네 그러면서 6개로 줄여봅니다. 6개 줄여볼 테니까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옛날만큼 하면 다시 줄게, 그래서 이게 약을 올리는 거죠. 이 리워드가 참 그래요. 니네 여태 일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일단 콩을 7개에서 5개로 줄여놓을 테니까 요거 하는 거만큼 해서 하나씩 좀 더 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를 콜당 20%를 먹을 수 있는 리워드를 됐단 말이죠. 그럼 옛날 같았으면 이 리워드 할 때 기본 단가가 그래도 2,500원, 2,600원, 그래서 2,70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00원 아래짜리들을 안 받고 하면서도 콜을 탔었는데, 지금은 이 리워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거의 기본 요금이 2,200원이에요. 400원에서 300원을 내려놓은 거죠. 일단은 콩을 깎은 거예요. 개수를 깎아놓고 내가 요렇게 주는데 너희들이 원래대로 하면 내려놓은 가격만큼 다시 올려줄게 라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안 타도 기본 요금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안 타면 옛날만큼 못 받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타야 돼. 형 말을 들어야죠. 이제 콩을 다시 7개를 다 받으려면. 지금 리워드 20%짜리를 먹고 있는데, 그러면 2,200원짜리를 먹으면 400원 정도가 붙는 거죠. 그러면 2,6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콜비 2,700원짜리를 그렇게 해놓고 리워드를 성공했을 때 주는 거죠. 근데도 빡빡하죠. 20%를 더 준다고 해도 옛날만큼 2,700원보다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금액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쿠팡이 계속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장사가 잘 되면 좀 더 줘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되면 될수록 안 줘. 자기들은 먹고 배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덜 주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거죠. 전주 대비 해가지고 더 타야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2주씩 깔고 가는 거니까 성과 상금을 받는 거예요. 2주 동안 내가 너 하는 것만큼에 대한 성과금을 주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기본 요금을 30% 내려놓고 옛날만큼 하면, 옛날만큼이 뭐야? 더 타야 돼요. 콜을 더 많이 타야 돼요. 그러면 20% 주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과금이야 이게. 30% 내려놓고 잘하면 20% 주는데 10% 마이너스 난 거지.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거죠. 기분이 이게 뭐 꼭 받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줄었어요. 그렇게 옛날처럼 하려면 더 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콜을 멀든 가깝든 싸든 뭐 비싸진 않죠. 싸든 그냥 가야 돼요. 묶어서 3콜 줘도 6,600원에 가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약간 이 쿠팡이 이런 잡머리에는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라고 한들 안 들어. 원숭이 사육사 형은 원숭이 말을 들어줬잖아요. 아니야 나 3개 주던 거 4개 줘 아침에. 그래서 바꿔줬잖아요. 왜 안 들어? 얘는 쿠팡 애들은 안 들어요 도대체가.
우리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연말 연시에는 그래도 콜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들이기 식으로 이제 낚시를 하죠. 콜비를 좀 올렸어요. 4,000원대를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원래 옛날엔 더 많이 비쌌다는 거예요. 간신히 3,600원, 4,000원 기본 요금 뭐 이렇게 되니까 타면 탈수록 쿠팡이 좀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타시는 분들은 30% 콜당 30%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따져보시면 예전에 탔었던 콜 개수보다 훨씬 더 타실 거예요. 이 리워드 자체가. 그러니까 30%를 받으려면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한 달 끊어서 900콜 타는데 얼마씩 해줬는데 2주 단위로 해서 끊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이에요. 이게 따져보시면 콜을 지금 많이 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